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무주해반증 영상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린 지 한 2년 넘었거든요? 2년 됐나? 근데 아직도 메일이 오고 인스타 DM이 와요. 수술한 병원은 어디인지 궁금해하시고 무주해반증 수술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데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랬는데 제가 진단받은 조울증에 대해서도 조울증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바로 직전에 올렸던 브이로그인 조울증 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브이로그에서도 뭐가 조울증이라는 거지? 너무 잘 먹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조울증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끄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너무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그냥 썼었는데 저의 경우는 어땠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괜찮은 건지 옛날에는 어땠는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정도가 되면 괜찮아지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읽었어요.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자이신 분이 이제 조울증을 이제 겪으면서 한창 조울증의 사막을 건너실 때 뭐 적었던 메모나 일기장을 보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일기장을 한번 펼쳐보면서 저의 경험들을 가지고 왔어요.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메모에 적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그래도 10분 이내에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괜찮아진 건지. 근데 그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새로운 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고 먼저 저의 발병 시기는 군산 브이로그가 올라갔던 3월 말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브이로그 편집을 막 밤을 새면서 하고 조금 졸리면 막 일어서서 막 편집을 했을 정도로 브이로그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었고 그때부터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번 기침이 터지면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그리고 갈비뼈 쪽에 있는 근육이 아플 정도로 분명히 제 몸에 어떤 그게 이상 신호였을 텐데 그냥 아 이거 코로나인가?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막 놀러 가고 한옥 그 브이로그도 막 찍으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기침이 점점점 심해져서 4월 말에는 아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고 그쯤에 이제 언니가 이거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나을 기침이 아닌 것 같다. 언니가 정신과를 계속 권유를 했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너무 힘이 들면 신체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신체화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기침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하면서 정신과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해서 왜냐면 이비인후과를 한 달 넘게 갔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정신과를 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조울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내가? 왜? 근데 제가 왜 조울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유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뭘 해서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호르몬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불안도가 제가 너무 높대요. 이제 그거를 좀 줄여주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바로 다다음 날인가부터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브이로그 찍는 거에 집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프닝이.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브이로그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황 자체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저를 느꼈을 때 조금, 뭐지? 약간 이랬었던 것 같고, 자꾸 한옥캉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한옥 빌려서 브이로그 찍었을 때, 이제 그게 제 마지막 브이로그였어요. 촬영한 마지막 브이로그고, 그 브이로그 찍은 이후로는 촬영을 안 했거든요. 그때도 친구들이
제가 모든 걸 카메라로 다 찍으니까 혜연아 그만 카메라 밖으로 나와, 야 현실을 살아,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진짜 그게 친구들 눈에도 보였을 정도로 엄청 카메라에 많이 집착을 했었어요. 그 즈음에 스토리를 진짜 많이 올렸어요. 제 셀카도 너무 많이 올렸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과시의 욕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뭘 해도 스토리를 올렸어요. 어디 갔어? 그러면 스토리 올려요. 뭘 먹었어요? 그럼 그 먹은 것도 스토리 올려요. 그리고 오늘 뭐 놀다가 셀카를 찍었어. 그러면 셀카도 올려요. 진짜 모든 걸 다 올려서 별명이 카다시안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으니까. 여러분, 스토리를 올리면 100개까지 올라가는 걸 아시나요? 제가 스토리를 계속 올리니까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딱 100개까지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작년에 처음 알았고, 그 정도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거의 중독이 됐을 정도로 엄청 안 좋았어요. 그렇게 계속 인스타를 계속 올리고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엄청 뜨잖아요. 제가 모든 거를 인스타그램으로 사는 거예요. 뭐 립 인스타그램으로 사고, 옷도 사고, 책도 사고, 진짜 인스타그램에 뜨는 모든 걸 제가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싶으면 제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쇼핑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자각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한옥항스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한옥을 빌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케이크도 제가 준비했고요. 보드게임도 제가 다 사갔고요. 그때 썼던 파티용품, 풍선, 뭐 스킨케어 제품들 제가 쓰는 거 다 싸갔고, 색조 제가 다 싸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아 이거 써봐,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가져갈게, 약간 이런. 근데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신이 되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가 제가 조증이 최고를 찍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다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계산해 가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 계산 이런 거 없고 그냥 진짜 다 샀어요. 매일매일 집에 택배가 왔고요. 보시다시피 택배가 쌓일 정도로 택배가 왔고, 내가 뭘 시킨지도 몰랐어요. 택배를 까야만 내가 이거 시켰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쇼핑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책 전부가 다 그때 4월 그때 한 달 동안 샀던 책이거든요. 돈 쓰는 거에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땅콩일기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인스타툰인데 이제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다 선물했어요. 다 책을 보냈던 것 같아요. 카톡으로 읽어보라고. 친구들 이제 생일에 되게 비싼 선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이솝 향수 좀 비싸거든요. 10몇만 원 하는데 그것도 막 턱턱 사서 막 줬었고, 케이크랑 꽃 막 사들고 친구 집 앞에서 막 서프라이즈라고 제가 막 찾아간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쯤에 이제 어떤 친구가 너가 이만큼 나한테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게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내가 다 해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조금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아예 못해서. 친구한테 되게 미안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맨 처음 했던 게 브이로그 그만 찍는 거랑 인스타그램 삭제를 맨 처음에 했어요. 지금 브이로그는 왜 다시 시작하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고요. 무기력증도 많이 좋아졌고, 편집할 힘이 좀 생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찍는 게 아닌 그냥 저만 나오는 브이로그를 지금 계속 찍고 있어서, 그리고 또 짧게 짧게 찍어요. 옛날에는 진짜 막 한 번에 막 30분, 1시간 막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5분, 10분 이 정도로 짧게 짧게 찍어서 편집하는 거여서 전혀 부담이 없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계속 꾸준히 댓글로 소통을 했던 구독자님들께도 제가 갑자기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의 근황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할 생각은 없어요. 저한테 너무 큰 자극을 줘서. 그리고 스토리도 제가 언제 막 기분이 막 업다운이 될지 아직도 안정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증상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들이 너무너무 크게 몰려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혜나 너
일단 울지 마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친구도 있었을 정도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4월쯤에 조증이 되게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분은 여기 있는데 기분이 좋고 막 내가 다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정의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아요. 덜렁거림이 너무 심해지고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뭘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덜렁댄다고 하기에는 기억이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가야 돼서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는데 에어팟이 없어요. 그래서 아 놓고 왔다 이러고 집에 들어갔다가 에어팟을 찾고 다시 나오면 핸드폰이 또 없고 핸드폰을 찾아서 집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노트가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한 4번, 5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자꾸 체크를 못하고 왜 자꾸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하면서 뭔가가 이제 억눌렸던 게 폭발을 한 건지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엄마도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엄마도 제가 그렇게까지 심한지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앞에서는 별로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빗에 또 되게 집착을 했었어요. 제가 앞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빗을 이제 앞머리를 빗으로 이제 빗는 걸 그때는 좀 자주 했었는데 손 닿는 곳에 빗이 없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울컥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제 스스로 답을 찾은 게 이럴 거면은 손에 닿는 곳에 빗을 다 두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 와가지고 빗을 진짜 대여섯 개 사가지고 부엌 뭐 신발장, 안방, 언니방, 화장실 진짜 이렇게 둘러보면 빗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빗을 막 집안에 엄청 놨던 적이 있을 정도로 빗에 되게 집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밖을 돌아다닐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자꾸 사람들이 제 앞길을 막는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앞서가면 되는데 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비키세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의가 없는 말이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앞서가지 못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즘 너무 힘이 든다. 사람들이 자꾸 제 앞길을 막는 것 같다. 제가 제 시간에 어디를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은 제가 불안도나 이런 게 너무 높아서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도 한번 털어놨었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언니의 생각은 어때? 이랬더니 그냥 잠시만요 하고 네가 앞질러 가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좀 머리가 띵 했던 것 같아요. 아 비키세요 말고 잠시만요라는 말이 있었지 하면서 그때도 좀 자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생각이 자꾸 안 날까 막 이런 생각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스스로 찾았던 게 일기장에 좀 푸는 거였어요. 일기장으로 좀 해소를 하고 불쑥불쑥 그렇게 어떤 힘든 감정이 들 때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언제부터 들었는지, 오늘 아침부터 왜 내가 기분이 이런지 그거를 다 썼어요, 일기장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6장, 12쪽을 막 한 번에 막 1시간 동안 막 쓴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쓰는 게 딱 멈추면 뭔가 조금 괜찮아져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일기를 읽어보면 조금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래서 그랬구나.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한 7월쯤 약을 먹고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기장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소 방법이 일기장이었는데 이렇게 큰 감정을 제가 막 6장을 써야 될 정도로 그런 감정들을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나쁜 감정들을 옮기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일기를 쓰면 언니가 한 번 봤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전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언니의 생각을 쓱 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니랑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2, 3주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이랑도 상담을 하니까 뭔가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저를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한테 만약에 말을 한다 치면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뭐 어떻게 조울증 진단을 받고 어떻게 했고 몇 개월이 어떻게 흘렀고 그동안에 나는 이런 감정들을 겪었고 막 이런 걸 처음부터 다 말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먼저 연락을 못했고 오는 연락도 답장을 못할 정도로 좀 스스로 고립을 시키면서 좀 동굴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신체적인 저의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손톱이 계속 아프고 피도 나고 입술도 계속 뜯어가지고 입술에도 피가 나고 그리고 샤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샤워는 당연히 못했고요. 진짜 작년 겨울에는 제가 작년 9월부터 무기력이 진짜 심해졌어요. 조증은 이제 아예 없고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이제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진짜 샤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다 벗은 채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진짜 한 2, 30분 멍 때리고 그냥 물만 맞고 있다가 겨우겨우 씻고 나왔던 적도 있을 정도로 씻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얼굴 피부가 진짜 안 좋아졌어요. 너무 거칠어졌고 몸도 너무 건조했고요. 이게 피부에 수분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머리카락도 진짜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진짜 이게 조울증의 되게 대표적인 증상이래요. 식욕이 아예 없어서 별로 먹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들을 자꾸 생각을 했어요. 전에 그랬으면 내가 지금 조울증에 걸리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계속 원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원인은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근데 원인을 알아야겠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내가 조울증에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랬다면 그때 뭘 했다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러면서 생각이 되게 사진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장면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뭐 캡처된 것처럼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게 각성이 돼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각성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때 제가 3월 달에는 60kg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 피쿡이라고 체중계랑 그 핸드폰 어플이랑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3월 달에는 61.7kg까지 제가 쪘더라고요. 근데 점점 한 달 동안 살이 빠지면서 4월에는 55.1kg였더라고요. 거의 7kg? 6kg, 7kg가 한 달 만에 확 빠졌었던. 그렇게 해서 살이 계속 빠졌었고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기력증이 엄청 심하게 왔던 것 같기도 해요. 밖에 나갈 힘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막 나가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인기피증인가 생각할 정도로 진짜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잠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끼무룩 잠이 들어요. 잠이 든지도 모를 정도로 잠이 갑자기 들었다가 눈을 뜨면 분명히 뭐 새벽 1시였는데 눈을 뜨니까 새벽 2시 반. 많이 자도 3시간? 4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잤던 것 같아요. 약을 먹기 전에, 정신과를 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는 계속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이제 올 4월부터 나아졌어요. 엄청 많이 좋아졌고 TVN에서 더 디저트를 방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때쯤부터 혼자 요리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해 먹었고 언니가 그렇게 맨날 물어봤어요. 너 오늘 뭐 먹을 거야? 뭐 먹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 이렇게 언니가 계속 챙겨줬었고 아 내가 좋아졌구나 하는 제가 알아챌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손톱이 자란다는 거예요. 손톱을 깎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손톱을 내가 깎는구나. 입술도 이제 뜯지 않고요. 샤워도 이제 매일매일 하고요. 머리에 팩도 하고요. 트리트먼트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 피부도 이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맨날 씻고 스킨케어를 잘 하니까 피부가 다시 예전으로 좋은 상태로 돌아왔고 제가 환경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용인에 와서 집도 리모델링을 다 해서 완전히 새 집이고 뒤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맨날 호두랑 산책도 하고 2만 보 걷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걸으러 나가고 이 살도 빠졌어요. 1점 몇 킬로 빠졌더라고요. 1kg인가 하여튼 빠졌어요. 브이로그 편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돌아왔고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도 하고요. 밥도 제때 챙겨 먹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제 두 끼 먹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는 이제 많이 먹기도 하고 약도 용인에 와서 한번 새로운 약으로 바꿨는데 되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도 또렷하고 아침 약을 하나 추가를 해주셨는데 그 아침 약이 각성을 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책을 읽는 거는 꿈도 못 꿨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힘든 시간이 지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진짜 너무 좋고 되게 기쁩니다. 너무 횡설수설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댓글로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씀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셨고 친구들도 댓글을 또 달아준 친구도 있었고 되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좀 큰 에피소드들만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한번 편집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근황 브이로그도 자주 올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